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도서는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왕리이고 옮긴이는 김정자님입니다.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지은이 왕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경언어문화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으며 대학 때부터 인간 심리와 행동에 관심과 흥미가 많아 심리학을 오랜 기간 탐구해 왔습니다. 응용심리학을 전공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학을 일상생활의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중서를 집필해 수많은 독자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이 생애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76가지 사고기술 서양 심리학의 역사계, 론 생각의 지뢰 등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 문득 동료의 책상을 보니 못 보던 서류 뭉치들이 한가득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인가? 왜 나는 지시를 못 받았지? 순간 소외감과 경쟁심이 발동한다. 우연히 들어간 카페의 명화들이 잔뜩 걸려 있다. 평소 같았으면 수다를 떨며 보냈을 텐데 왠지 미술관에 온 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오늘 누가 세탁기를 돌렸나? 미세한 세제 냄새가 어디선가 풍긴다. 순간 지저분한 책상이 눈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사소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무의식은 내가 처한 상황의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심리학과 루드 쿠스터스 교수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모니터의 크로스워드 퍼즐, 칠교놀이 등 수수께끼와 관련된 단어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때때로 모니터에 무의식적으로만 알아챌 수 있는 단어들을 깜빡거리게 했다. 해변, 친구, 가정 등 긍정적인 단어들이었다. 그러고 난 뒤 학생들은 흩어진 퍼즐을 맞췄는데 그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본 사람이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참여했다. 이를 서브리미널 효과라 부른다. 서브리미널은 잠재의식을 뜻하는 말로 서브리미널 효과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짧은 순간에 자극을 노출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무의식의 강력한 힘이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눈앞에서 간호사와 같이 배려와 관련된 단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깜빡거리면 타인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 재판에서도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조나단 레바브 교수 연구팀은 50일간 이스라엘 수용소 4곳에서 범죄자 가석방 관련 청원 승인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분석했다. 매일 2번씩 휴식 시간 오전 간식 시간과 점심 식사를 가지며 재판의 결과를 기록했는데 이때 휴식 시간을 앞두었을 때 스트레스 고조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재판의 비율이 65%에서 0%로 감소했고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는 다시 65%로 회복되었다. 휴식을 취한 판사는 다소 마음이 편안해져 무의식적으로 다소 너그러운 판결을 하게 된다. 반면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재판만 한 경우에는 대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다 보니 다소 깐깐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는 유능한 영업사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고객에게 저가이면서 품질이 낮은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추천한다. 그러면 앞서 본 상품들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지쳐버린 소비자는 마지막에 본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람들의 쇼핑 습관과도 관련 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좁은 상점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별로 필요도 없는 상품을 손에 잡히는 대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면 편견도 심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약국에서 작은 혜택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선물을 준 약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영국에서는 의학 잡지에 논문을 발표하려면 먼저 영리 기구의 자금 협조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연구원이 무의식적으로 자금 협조를 받은 기업에 유리한 연구를 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주최 측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가장 공정한 심판이라 해도 무의식적으로 주최 측 선수를 편애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편견의 다른 모습이다. 하루가 다르게 다워나 개방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각종 편견과 차별에 대한 토론도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다. 단, 이런 차별 행위를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토론하기 전에 우선 차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매슈 리버먼은 뇌 촬영을 통해 백인이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흑인에 대한 반감 정서가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험에서 연구원은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룹이 함께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룹에게 사진을 인종에 따라 배치하게 한다. 이후 사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백인이라는 단어를 배치한다. 그리고 사진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해 보도록 했다. 그 결과 두 그룹 다 흑인 사진을 배치할 때 대뇌의 두려움과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리버먼은 뿌리 깊은 문화적 암시 학습이 흑인과 두려움을 하나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차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이 형성된 원인과 결과를 통제하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역 차별도 인종 차별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특정 지역 사람이 비도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지역 사람을 배척하게 만들며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근거를 찾게 한다. 결국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한 배척은 지역 차별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정보는 편견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공포와 부도덕은 혐오를 만들고 이런 혐오는 점점 차별의식을 이끌어낸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대법관의 말처럼 고지식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저절로 감기는 눈에 빛을 비춰 억지로 뜨게 만드는 일만큼 힘들다. 연구에 따르면 편견과 차별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과 다른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편견과 정보의 불일치를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려 노력한다. 차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인 점은 분노, 초조, 피로, 긴장을 느끼거나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정서가 메말랐을 때만 차별 행위가 발현한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는 다른 종교나 문화에 비교적 관용적인 편이다. 따라서 경쟁과 갈등을 피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은유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표현 방식이다. 그러므로 은유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의식이 사람들의 결정을 통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바는 논문에서 업무 중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면 선택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면 앞으로 닥칠 사회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며 단단한 물건은 사람을 융통성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딱딱한 의자에 앉은 사람은 가격 흥정을 할 때 원하는 가격으로 살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므로 부드러운 의자에 앉은 사람보다 싼 값의 물건을 살 수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신체 감각은 사람들의 사회인지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레라 보로디츠키 연구팀은 5개의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은 대학생 두 그룹에게 에디슨시에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게 했다. 이때 글은 다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었다. 야수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바이러스가 도시를 짓밟고 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범죄가 사회 곳곳에 위험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 다음 두 문장을 학생들에게 위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고 글 속의 문장 중 자신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단어를 고르라고 했다. 그 결과 야수 버전의 글을 읽은 학생의 74%는 방위군을 파견하거나 감옥시설을 늘리는 등 강경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이러스 버전의 글을 읽은 학생의 44%는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 유연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밌는 사실은
야수와 바이러스 버전의 글을 읽은 학생 중 3%만이 표면적인 문장이나 은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은유의 효과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효과보다 2배나 더 높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하나의 모니터를 보여주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두 번째 실험도 첫 번째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단지 직접 야수와 바이러스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범죄에 대한 생동적인 묘사는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범죄의 이미지를 묘사했을 때보다 유연한 해결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2에서 3%더 높았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뒤 과거에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범죄가 급증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보았다. 그 결과 순서에 상관없이 유연한 해결책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아름다운 도시가 점점 범죄자들의 소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즉 이미지를 통한 은유를 보았을 때 언어의 은유를 사용했던 첫 번째 실험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집중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캐나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 인간의 대뇌는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훈련을 통해 이러한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고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2가지 일을 남들보다 빠르게 처리함으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이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덕스 연구팀은 2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따르면 한 번에 한 가지 임무를 처리할 때는 순조롭지만 동시에 2가지 임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2주간의 훈련을 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임무를 처리하는 속도는 물론이고 동시에 2가지 임무를 처리하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뇌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임무에서 다른 임무로 빠르게 전환했을 뿐이다. 다른 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은 훈련을 통해 단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2가지 임무를 동시에 처리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시에 2가지를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차를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시먼스 연구팀은 한 실험에서 지원자에게 농구 중계를 보여주며 하얀 옷을 입은 선수 3명이 공을 패스하는 수를 세라고 요구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갑자기 경기 중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앞에 몇 초간 서 있다가 사라진다. 경기가 끝난 뒤 연구팀은 고릴라를 보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지원자 중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다.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 소홀해진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파리 제육대학교의 에티엔느 케클랭은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인간의 좌뇌와 우뇌가 각각 하나씩 처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3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의 임무를 완성할 때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보상금이 많을수록 뇌의 내측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보상금이 높을수록 뇌는 활성화되어 전두엽은 2가지 임무를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 각각 처리한다. 하지만 동시에 3가지 임무를 할 때는 정확도가 확연히 떨어지며 3가지 중 하나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측전 전두엽 체질이 2개의 일을 각각 좌우 전두엽에 분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시에 3가지를 처리하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처리해야 할 일이 2가지가 넘어가면 이성적인 사고력이 떨어지고 쉽게 혼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지만 여성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그럴까? 허트포드셔 대학교 심리학과 키스로스 교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멀티태스킹에 능하며 이는 진화론적으로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원시시대 때 여성은 과일을 채집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실험에서 로스는 남녀 지원자들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식당을 찾고 동시에 잃어버린 열쇠를 어디에서 찾을지 계획을 세우게 했다. 이때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무시할 수 있다. 전화를 받는다면 통화를 하면서 위의 임무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상식 테스트에 답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공간 감각 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므로 식당이나 열쇠를 찾는 일은 더 잘하리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에서 열쇠를 찾을 때 남성들은 비합리적인 장소부터 뒤지기 시작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반면에 여성들은 구석부터 살피기 시작하여 점이나 선으로 동선을 연결하며 계획적으로 열쇠를 찾았다. 즉, 수학 문제를 풀면서 열쇠를 찾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순간에 남성은 여성보다 작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며 하나의 일을 할 때 발생한 다른 돌발 사건에 훨씬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성을 사로잡는 6가지 매력 법칙. 연애는 사적인 영역이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력 법칙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디애나 대학교 심리학과 스카일러 플레이스 교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연애에도 보편적인 매력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실험에서 남녀 대학생에게 스피드 데이트 영상을 보여주고 화면 속 인물들에 대한 호감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스피드 데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받았다.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딸려오는 상품처럼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은 내게도 괜찮은 선택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역시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며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판단이 좌우된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와 비슷하다. 지금부터는 이성을 사로잡을 때 적용되는 6가지의 매력 법칙을 살펴보자. 법칙 1. 대칭을 이루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사람은 대칭적인 물건을 좋아한다. 조경, 배치, 건축 등에서도 대칭은 조형물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는 연애를 할 때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대칭적인 얼굴과 신체를 가질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 진화론에서도 비대칭적인 신체는 질병이나 힘든 상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그런 배우자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영국 진화심리학자 윌리엄 브라운 연구팀은 3D 촬영기로 77가지 신체 실루엣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이성의 신체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야성미 넘치고 대칭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과 부드러운 곡선과 대칭적인 신체를 가진 여성을 가장 매력적으로 꼽았다. 미인 대회의 우승자나 모델을 보면 아주 매력적이며 가늘고 아름다운 다리를 가지고 있다. 다리의 길이도 매력과 관련이 있을까? 확실히 그렇다. 폴란드 심리학자 퓨트르 소로코프스키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긴 다리를 가진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실험에서 지원자들에게 14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인물의 키는 그대로 두고 다리 길이만 평균 다리 길이보다 5%, 10%, 15% 길게 하거나 5%, 10%, 15% 짧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원자의 체형이나 키에 상관없이 다리가 평균보다 5% 긴 사람을 가장 매력적으로 꼽았다. 다리 길이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10% 긴 사람은 그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실험 결과는 진화론의 원리에 잘 맞아떨어진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긴 다리는 건강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다리가 긴 여성이 매력적인 이유 역시 사람들에게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다리가 긴 여성은 어릴 때 영양 상태가 충분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여성의 다리는 성장을 멈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화론적 각도에서 남성이 긴 다리의 여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후대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성의 지능지수를 보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까? 더 똑똑한 배우자를 선택하면 분명히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고 후대에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 한 발표에 따르면 동물의 경우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교배 기회가 더 많다고 한다. 정원사세의 구의 행동은 조류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며 활발하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숲바닥에 특별한 둥지를 만든다. 파란색 깃털과 반짝이는 유리 조각 등 보기 힘든 물건들로 둥지를 장식한다. 그리고 독특한 소리를 내며 왔다 갔다 하면서 꼬리를 흔들어 암컷을 유혹한다. 이러한 수컷의 행동은 암컷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제이슨 키기 교수 연구팀은 정원사새 30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정원사새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빨간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빨간색 물체 3개를 둥지에 넣고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로 닫아 놓았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바닥을 아예 빨간색 타일로 고정시켜 놓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 일부 새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투명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빨간색 물체를 치웠지만 어떤 새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일부 새는 나뭇잎으로 빨간색 타일을 가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새들도 있었다. 두 가지 실험 결과 뛰어난 문제 처리 능력을 보여줬던 수컷은 그렇지 못한 수컷보다 교배 기회가 2배나 많았다. 이는 동물의 지능지수와 구의 성공률의 관계를 밝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수컷이 교배 횟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연구였다. 그렇다면 지능지수와 매력의 상관관계가 사람에게도 적용될까?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잘린드 아덴은 남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들에게서 기증받은 정자의 샘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능이 높을수록 정자의 활동도 활발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법칙 2. 건강한 피부색.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성은 이성의 시선을 더 끌 수 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건강한 피부색을 가진 남성을 선택한다. 남성은 대다수 여성이 근육질에 건장한 체격을 지닌 남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남성들의 건강 상태로 이때 피부색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비네트 쿠체 교수는 18에서 26세 남성에게 여성들 사진을 보여주고 건강 상태와 매력, 체중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평균 체중의 여성을 가장 건강하고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마른 체형은 비만과 같이 젊은 남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물은 남성들의 성욕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눈물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성의 열정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 남성의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눈물은 여성에 대한 매력을 크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여성의 눈물을 본 남성의 심박동, 호흡수, 타액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고 대뇌를 촬영한 결과를 보면 성욕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눈물은 화학물질을 생성하고 이때 남성이 여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그는 이 화학 신호를 수집하게 되며 이것이 상대에 대한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법칙 3. 착한 남자 대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여성에게 접근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훨씬 높았다.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의 피터 요나손 교수는 착한 남성과 나쁜 여성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반면 자기애가 강하고 충동적이며 거짓말을 좋아하는 어두운 성격의 남성은 미인을 쟁취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나쁜 남성을 보고 남성답다고 생각하며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브래들리 대학교의 데이비드 슈미트 교수 연구팀은 57개국에서 온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나쁜 남성이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여성은 어머니가 되고 나면 오히려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따라서 착한 남자는 단기적인 관계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법칙 4. 목소리와 유머. 남성은 목소리 주파수 변화가 작을수록 이성의 관심을 끈다. 다시 말해 여성은 목소리가 단조로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목소리의 높낮이 기복이 큰 남성에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퍼츠 심리학 교수가 400명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다. 단조로운 목소리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지배적인 성향을 상징한다.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면 주파수가 빨라지고 공격적이면 주파수가 느려진다. 그렇다 보니 단조로운 목소리의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분위기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높은 지위의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성의 관심을 끄는데 목소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 증거로 조사에 응한 73%의 사람들이 상대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58%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낭독하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성격을 판단했다. 또한 84%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를 발전시킬지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 외에 호감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웃게 하는 것이다.
이때 유머는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질 그린그로스 교수는 남성들이 자유롭게 자기소개를 한 내용을 녹음해 여성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남성의 매력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성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였다. 그 중에서도 자조적인 유머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배우자로 꼽혔다. 이처럼 유머러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일수록 창의력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대만의 심리학자 천쉐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사라 메드닉 교수가 만든 원격연상 검사를 이용해 유머러스한 사람일수록 원격연상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법칙 5. 긴 머리는 어깨에 하이힐은 넣어.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의 뒷모습은 언제나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은 남성들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일치한다. 남성은 왜 긴 머리 여성을 좋아할까? 머리카락은 여성의 정서와 자아의식을 반영한다. 짧은 머리는 노련함과 강한 자아의식을 상징하고 긴 머리는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상징한다. 실제로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머리가 긴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선 남성은 언제나 건강하고 뛰어난 생식 능력을 가진 여성을 원한다. 일반적으로 어린 여성들이 주로 긴 머리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강한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여성들은 긴 머리가 남성들의 환영을 받는 것과 같이 하이힐을 신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여서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이힐이 여성의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남성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은 여성들만의 착각에 불과하다. 사춘기 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영국 노선부리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닉 리브 교수는 남성은 여성의 하이힐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하이힐에 관심 있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반대로 여성은 하이힐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니 데이트할 때는 건강을 해치는 하이힐은 벗어던지고 긴 머리로 여성미를 강조해보자. 법칙 6. 가만히 응시하라. 영화를 보면 그리움에 빠진 소녀가 한 손으로 뺨을 괴고 아득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소녀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영국 뉴캐슬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런 버크 교수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개에 기울어진 각도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증명하고자 각기 다른 각도로 고개를 기울인 모델의 매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때 여성 모델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위로 떴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남성 모델은 고개를 위로 들고 시선이 코를 향할 때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차이는 남녀의 키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크므로 여성이 고개를 약간 숙였을 때 더 여성스러워 보인다. 반대로 남성은 고개를 약간 든 모습이 더 남성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고개의 각도보다 남녀의 시선이 주는 매력이 더 크다. 만약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관대할까? 성경에는 부자와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꼭 기부해야 하고 가난한 과부는 그들보다 적게 기부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더 적은 기부금을 낸다고 해도 그들이 가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 미국의 최빈곤층 가정은 총 수입의 4.3%를 자선사업에 기부했지만 최상위층 가정은 2.1%에 그쳤다. 중상위층과 중하위층 가정을 포함한 중산층의 기부금도 총 수입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 즉,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지사지의 심리, 다시 말해 그들이 돈이 없는 고통을 잘 알기에 나온 결과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이클 크라우스 심리학 교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동반자 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이 제공해주는 사회적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주변 상황에 늘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감정을 감지하는 데 능숙하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편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보니 상대방을 살피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 소외계층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과학원 심리연구소의 장카는 원천 지진 발생 후 각각 1개월, 4개월, 11개월 뒤에 스촨성, 간수성의 재난 지역과 허베이성, 베이징, 푸젠성의 비재난 지역 주민의 친사회적 수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재난 정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갈수록 주민들의 친사회적 수준이 증가했다. 이는 소외계층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소외계층이 된 사람들의 수가 감소할수록 친사회적 수준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탕산 지역 주민과 기타 비재난 지역 주민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대지진이 발생했던 탕산 지역 주민이 비재난 지역 푸젠, 베이징 등 주민보다 친사회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원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기부금을 보내준 지역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탕산 지역이었다. 비도덕적 행동과 사회계층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폴 피프 교수와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은 1년의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상류층일수록 타인을 속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높은 숫자가 나오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는 5번의 랜덤 컴퓨터 실험에서 상류층은 12보다 높은 수가 나왔다고 보고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사실 게임의 총점은 절대 12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는데도 말이다. 다른 실험에서는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부동산 건물 등 사회 상류층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그룹은 불황자 등 사회 하류층과 함께 있게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두 그룹이 방에서 나오면 사탕 바구니에서 얼마든지 사탕을 꺼내 갈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상류층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져간 사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았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는 암시를 난 뒤부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벼락부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원래 하류층이나 보통 계층에 속했던 그들이 갑자기 큰돈을 벌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진다. 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 갑자기 부유해질 경우 원래 부자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연구팀은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 행인을 설정하고 운전자가 양보를 하는지 지켜보았다. 더불어 차량의 외관과 연식에 따라 운전자의 계층 의식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연식이 오래되고 정비가 필요한 낡은 차량의 운전자에 비해 고가의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비율이 3배나 떨어졌으며 법률을 위반하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는 비율도 4배나 높았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더 비도덕적으로 변했다. 협상할 때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비도덕적으로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탐욕 때문이다. 일부 이기는 하나 지위가 높은 이들은 이미 맹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몇 번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아 온 적이 있다. 그렇게 지위가 올라가니 도덕성은 둔감해지고 더 비도덕적이고 불평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비도덕적인 건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은 부자를 달갑게 보거나 친근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경계심이 커지는 이유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위협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적의를 잘 감지할 수 있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위가 사람들의 기대, 생각, 적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스스로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자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닐스 판데베는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을 질투하는 상대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자신이 악의적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선의의 질투 대상으로 여겨 주길 바란다. 질투는 악한 질투와 선한 질투로 나뉜다. 선한 질투를 가진 사람은
질투의 대상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반면 악한 질투를 가진 사람은 질투의 대상을 깎아내리며 그들의 불행을 즐긴다. 닐스는 악한 질투와 선한 질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한 그룹에게 5유로의 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상금을 받으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상금은 그들의 테스트 점수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점수에 관계없이 지급될 수도 있다. 결과에 대한 예상은 점수에 따라 지급된 상금은 선한 질투를 불러오고 점수에 관계없이 지급된 상금은 악한 질투를 불러일으키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악한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타인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고는 지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연구원은 일부러 지우개 몇 개를 떨어뜨려 보았다. 그러자 예측했던 대로 자신이 악한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우개를 주워 주었다. 질투를 받는다는 공포심이 그들의 행동을 변하게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착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을 질투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투를 받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들은 명예란 정교하게 빚어진 도자기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연구를 본 적이 있다. 영국 퀸즈 대학교의 제러드 피해자와 제시 베링가는 독재자 게임이라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각각 10개의 칩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게 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10개의 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실험에서 일부 학생들은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칩을 나누어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그러자 구두쇠처럼 칩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었다. 결과적으로 명예가 손상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칩을 나누어 줄 때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소수의 사람이 먼저 부를 축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를 나누어 줄 거라는 기대 심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심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명예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신의 부를 타인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영국의 웬디 이레데일은 남성의 경우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을 때 기부금 액수가 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은 동성과 함께 있든 남성과 함께 있든 기부금 액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남성이 여성 앞에서 더 관대해지는 이유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따라서 자선 모금을 할 때 미녀 스타에게 사회를 맡겨 현장에서 직접 빈곤아동 자선활동을 위한 영웅을 찾게 한다면 인색한 구두쇠도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기부금을 낼 것이다. 또한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녀의 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남성은 남녀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룰 때 더 관대해진다. 이때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교배할 짝을 쟁취하려는 행동을 한다. 미네소타주 대학교 블라다스 그리스케비시우스 교수의 실험은 이를 증명한다. 실험에서 연구원은 실험에 참가한 남성에게 현대사회에서 남녀 성비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룬다는 보고서를 읽게 한 후 그들에게 미래 저축 계획과 예상되는 부채를 쓰게 했다. 그 결과 남성은 과거보다 매월 42% 이상의 임금을 지출하고 84%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남성의 욕구에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소비해서라도 여성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 세계에서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과 같다. 암컷의 비율이 낮아지면 수컷은 더 호전적으로 변한다. 교배의 기회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인간 세계의 경쟁은 체력이 아니라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를 두고 이루어진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의 외모는 남성은 상대의 얼굴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사랑은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은 남성의 재력이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은 얼굴선이 강하고 여성은 얼굴선이 부드러워야 매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확실히 부드러운 얼굴형의 여성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여성은 얼굴선이 강한 남성보다 부드러운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사이드 교수는 얼굴의 매력은 강하거나 부드럽다는 두 가지로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남녀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된 대학생 그룹을 모집하고 어떤 얼굴이 더 매력적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남성은 부드러운 얼굴선과 두꺼운 입술, 커다란 눈을 가진 여성을 매력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여성은 진한 피부의 부드러운 얼굴형을 가진 남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건강한 피부색을 가진 남성이 야성미 넘치는 남성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이성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여성의 뇌에서는 상대방 남성이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나서 대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여성의 마음은 바다에 가라앉은 바늘처럼 잘 보이지 않고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남성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어떤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하는지 쉽게 알 수 없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영국 더럼 대학교 심리학과의 린다 부스로이드 교수와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어릴 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은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닮은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원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이, 교육 정도,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남성 얼굴 사진 15장을 보여주며 점수를 매기고 가장 매력적인 남성의 사진 한 장을 뽑게 했다. 이후 매력적이라 느낀 남성의 얼굴과 여성들의 아버지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여성이 이성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릴 때 친밀한 부녀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은 아버지를 닮은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부녀 관계가 보통이었던 여성은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여성은 야성미 넘치는 남성을 좋아했다. 턱과 눈썹이 강하고 수염이 많으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을 선호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남성을 선택하는데 배란기나 짧은 관계를 원할 때는 야성미 넘치는 남성을, 결혼을 고려할 때는 부드러운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적 능력 외에도 결혼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혼하면 결혼할 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미래의 결혼 생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할 수 있을까? 미국 드퍼 대학교의 매슈 헤르텐슈타인 교수와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대학 앨범을 보고 웃을 때 입꼬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눈가에 주름이 얼마나 잡히는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후 그 결과를 지원자들의 결혼 생활과 비교해 보니 크게 활짝 웃는 지원자 중에는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웃음기가 전혀 없었던 지원자 중에는 25%가 이혼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연구로 55세 이상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어릴 때 사진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진을 찍을 때 활짝 웃던 아이는 성인이 된 뒤 11%만이 이혼을 했고, 우거지상을 하던 아이는 성인이 된 뒤 33%가 이혼을 했다. 그 외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진을 찍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은 웃는 사람에 비해 이혼할 가능성이 5배나 컸다고 한다. 웃는 얼굴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의미하며 활짝 웃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쾌활하고 낙관적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다면 결혼 생활의 질은 올라가고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사진을 찍을 때 사진작가의 요구대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은 순종적이며 낙관적인 편이다. 이런 부부는 갈등이 거의 없고 결혼 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낙관적인 성격 덕분에 주변에 친구도 많아 부부 사이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